안녕하세요. 예, 일요일, 휴일 저녁 잘 보내고 계신지요? 삶과 영성, 여기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썸고 삶과 영성 TV 25년 7월 13일 방송.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우리의 희망은 한동훈 뿐이다.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인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사야 55장 8절.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같으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 돌아가는 상황을 갖다가 좀 보면서 이 삼과 영성 TV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관점에서 현실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일주일에 한번 방송하는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가 뭐냐?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얘기다. 영적인 세계 얘기다. 그거를 갖다가 전제하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블루마운틴님 안녕하세요. 영성 방송 잘 듣겠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쉬고 계시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항상 목표는 30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방송 목표는 30분. 오늘은 좀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를 보신 분이 혹시 계신가 모르겠어요. 이거 KBS 공영방송이죠. KBS에서 어제 한 방송이에요. 자, 썸네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네, 이게 썸네일입니다. 이게 그날 그곳이라고 해갖고 이게 특별히 사실 뭐 비상계엄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KBS에서 특집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비상계엄에 있었던 에피소드 또 관련된 사람들 이 신청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자기가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러면 신청해서 아마 이렇게 채택이 되었고 뭐 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 이 그날 그곳이라는 그래서 이제 KBS에서 만들지만 특별히 채널을 갖다가 독립 채널로 만든 거죠.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널 이름이 그날 그곳이에요. 그날 그곳인데 한동훈 대표 편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24분 영상의 길이는 24분. 근데 제가 이거 최근에 본 그 한동훈 관련 뭐 라방을 포함해서 한동훈 관련 영상 중에서 마음에 가장 이렇게 강하게 와닿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강하게 와닿고 동의가 되는지 제가 쇼츠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쇼츠 영상도 만들어서 올렸는데 이게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회고하는 12.3 비상계엄 그날 그곳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KBS에서 만든 거고요. 근데 조회수를 보면 이게 1일 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1일 만에 7만 6천. 이게 뭐 무슨 특별히 뭐 한동훈 채널이나 이런 게 아닌 상태. 그러니까 일반 그 채널에서 하루 만에 조회수가 7만 6천이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의외로 일반 방송들이 있잖아요. 뭐 KBS, MBC 뭐 이런 방송들이 물론 뭐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 평균적으로 보면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7만 6천이 나왔다는 거는 대단한 거다. 그 다음에 또 대단한 게 뭐냐면 댓글이 무려 4천 개가 넘게 달렸다. 여러분 웬만한 영상에는요 댓글이 1,000개 달리기 힘듭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뭐 공영방송 이런 영상에서 댓글이 4천 개 이상 달렸다. 엄청난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도 그렇습니다. 자, 그 내용 중에 제가 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소개를 좀 몇 개 할 건데 특별히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어갖고 제가 쇼츠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동그라미님 봤습니다. 아이고 보셨군요. 예, 잘 보셨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제가 한동훈 관련 해서 본 영상 라방 포함해서 뭐 쇼츠 영상 뭐 여러 개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간 가장 이해가 가고 가장 동의가 가고 가장 감동적인 영상이 제가 지금 소개한 24분짜리 KBS의 대담 형식으로 됐습니다. 뭐 질문하면 답하고 뭐 이런 형식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못 보신 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필기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두막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영상 방송도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대표적인 걸 갖다가 하나 주제를 뽑아서 한번 그 쇼츠 영상으로 이건 뭐 한통용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뭐 이렇다라 채널에도 올라가 있는데 한번 영성 TV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아요. 1분짜리인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계엄을 막으면서 제가 당대표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탄핵을 통과시키면서는 이거는 뭐 그냥 당대표를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치를 그만두게 되겠구나. 거의 뭐 그런 정도까지. 왜냐하면 그게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지지층이 갖고 계시는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탄핵을 그 시점에서 이렇게 그 감정 상태가 통과시킨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실망하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실망의 화살 끝이 저한테 다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거를 제가 모르지 않았고요. 근데 어떻게 안 막습니까? 어떻게 그 길을 안 갈 수는 없었어요. 사실 정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죽는 길인 줄 알고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게 찾아온 거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억울하지는 않아요. 계엄을 막으면서 제가 당대표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탄핵을 통과시키면서는 이거는 뭐 저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한동훈 대표가 왜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었잖아요. 탄핵, 계엄 그 와중에.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원인 분석을 아주 정확히 했더라고요. 왜 자기가 배신자 프레임이 걸렸느냐? 첫 번째는 뭡니까?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이 보수에서는 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때문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되기 전까지 우리는 뭐 탄핵 말만 들었지 탄핵의 효과가 그런 건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을 한번 경험한 다음에 이 탄핵에 대한 엄청난 그 반감, 그 트라우마, 보수 쪽에서는 그게 분명히 존재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이재명에 대한 반감.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이게 묘하게 이재명이 그 가는 방향에 한동훈이 계속 같은 방향을 갔다. 왜 이재명도 뭐예요? 계엄 반대. 그 다음에 탄핵 찬성이잖아요. 한동훈도 계엄 반대 탄핵 찬성이. 그럼 묘하게 이렇게 같은 방향을 가게 됐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갖고 핵폭발이 일어난 거죠. 보수 쪽에서 원래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 탄핵에 대한 엄청난 반감,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재명에 대한 반감. 그런데 그게 방향이 탄핵 찬성으로 가버리니까 그게 합쳐져 갖고 보수 쪽에서는 어디로 분노가 표출이 됐느냐? 한동훈을 타겟으로 보수 쪽에서 분노가 표출됐는데 우리는 그 분노를 갖다가 한동훈의 배신자 프레임이다. 이렇게 그 본인이 잘 분석을 했더라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안 막느냐? 나라가 망하는데. 그래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정치란 뭐냐? 때로는 내가 죽을 길인지 알고도 내가 가야 하는 때가 있다. 다 피하고 싶죠. 예. 그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물론 그 구원의 길이라는 걸 예수님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한 그 일화가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죽음의 잔을 갖다가 피할 수 있으면 나한테 좀 피하게 좀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다 나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게 내가 죽음의 길이구나. 내가 이거는 죽는 길이구나. 알면서도 가야 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주 뭐 우리의 인생 경험이나 저의 인생 경험이나 또 한동훈 대표의 정치 경험이나 너무 공감되는 그런 얘기를 해서 특별히 쇼츠 영상, 제가 쇼츠 영상은 역사의 기록이다. 이렇게 하고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성경 구절을 갖다가 하나 인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맨 처음 썸네일에. 그 성경 구절의 그 첫 부분, 그러니까 이제 전후로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인데요. 이게 삼가형성 팁은 어쨌든 간에 영적 세계에서 실물계를 해석하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레퍼런스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 세계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래갖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시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삽니다. 분명히 이거는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분명히 이 일은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안 좋은 일은 나한테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공교롭게도 내 생각은 달리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있어야 될 일이 또 생기지 않고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분노하죠. 분노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이제 현상을 갖다가 이 영적인 세계, 삼가형 팁은 어쨌든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방송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느냐?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정말 이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존재가 있다. 어떤 창조주가 있고 그런 거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내가 생각하는 거는 하수인 생각이고 결국은 창조주의 생각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 그분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한눈으로 한순간으로 꿰뚫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설사 나한테 좋다. 내가 지금 생각하지만 그 창조주 중점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은 이 깊이와 높이가 다르다. 우리와는 우리의 생각하는 깊이보다 훨씬 더 깊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비가 막 내리고 눈이 막 내리면
이렇게 곡식들이 자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비가 그냥 내려와서 그냥 수증기로 다시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일단 비가 내리면 뭔가 이렇게 화학작용을 해갖고, 뭐, 별을 갖다가 키우든 꽃을 키우든 작은 화학작용을 해갖고 뭔가 나름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그것이 돌고 돌아서 다시 수증기로 올라가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이 그냥 툭 떨어져 갖고 아무 화학작용 없이 그냥 툭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말이 이렇게 딱 있으면 그것이 어떤 화학작용을 해갖고 좋은 열매를 맺고 결과를 맺어서 그것이 다시 하늘로 올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한동훈 그러면 100년에 한 번 나오는 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한동훈을 갖다 이해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한동훈을 갖다가 보내준 사람이 누굽니까? 한동훈이 뭐 자기 발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동훈을 갖다가 대한민국에 보내신 거죠. 마치 예수님을 갖다가 구원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보냈듯이 똑같은 얘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한동훈이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오는 귀인이다. 그러면 한동훈의 정치가 여기서 꺾이진 않을 거다라는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실 한동훈이 그동안 정치 인생으로 보면 이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에서 보면 이룬 게 없어요. 자, 법무부 장관까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냥 공무원입니다. 자,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비상대책위원장을 해서 총선을 총괄했습니다. 자, 총선을 총괄했는데 예상 밖으로 어, 못 얻었어요. 108석밖에 못 얻었어요. 그것도 사실은 잘 얻은 거지만 윤석열이 깽판 친 거에 비하면 잘 얻은 거죠. 어쨌든 우리 기준으로 보면 한 150석 이상은 가져오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뭐 누가 나가라 그만둬라 얘기도 하기 전에 그냥 본인이 알아서 책임지고 제가 사표 내겠습니다. 그 다음 날로 바로 사표 냈습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뭔가 우리 생각대로 뭔가 좀 열매를 이루고 뭔가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게 우리 기대치하고는 많이 달랐다. 그 다음에 이제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치인으로서 두 번째 역할은 당대표였습니다. 63%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이 윤석열 김건희가 계엄이라는 깽판을 치는 바람에 그 계엄에 휘말려 갖고 결국 한동훈의 뜻을 제대로 못 펼치고 결국 그 계엄의 소용돌이 속에서 결과적으로 한동훈은 당대표에서 쫓겨나갔습니다. 친윤에 의해서. 그것도 보면은 한동훈 우리가 기대했던 그 한동훈의 열매는 없었던 거죠. 자, 세 번째로 큰 이벤트가 대선입니다. 대선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기대는 뭡니까?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와갖고 그래서 이재명하고 붙어서 이재명을 누르고 21대 대통령으로 한동훈이 되기를 염원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뭐 붙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경선 국면에서 친윤들이 장난치는 바람에 경선 국면에서 결국은 후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떨어졌죠. 자, 여태까지의 크게 세 번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 기대치에 못 미쳤다. 한동훈이 이룬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어제 그 방송 KBS 그 방송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 우리가 염원했던 것, 그것과 하나님께서 한동 100년에 한 번 나오는 귀인을 갖다가 지금 대한민국에 보내준 그 뜻은 다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아직 한동훈이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한동훈이 뭐 죽은 것도 아니고, 한동훈이 뭐 근본적으로 뭐 패배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은 아직도 영향력이 있고,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많은 지지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희망이 보인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한동훈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하고 많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오늘 이 얘기를 갖다가 좀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제가 아까 얘기한 KBS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영상 말고도 굉장히 그 의미 있는 24분 영상 이거 한번 보세요. 예, 혹시 못 보신 분이 있으면 꼭 한번 보기를 갖다가 권해드립니다. 자, 이거라고 그랬죠. 그냥 이거 딱 치면은 검색이 됩니다. 이 KBS에서 만든 거. 타이틀은 뭐냐? 썸네일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라고 방송한 데는 아니에요. 그날 그곳. KBS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라는 이제 그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또 어떤 얘기들이 나와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제일 걱정했던 시점은, 그러니까 계엄 당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엄은 12월 3일 날 밤 10시 반에 윤석열이 서원을 했습니다. 이 TV로 녹화를 직접 뭐 방송을 해갖고 알게 됐죠. 그런데 그리고 2시에 막았어요. 그러니까 1시 좀 넘어갔고 통과를 시키고 2시에 일단은 계엄이 2시인가 3시쯤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한동훈이 회고하기에는 제일 걱정했던 시점은 1시부터 4시 반까지 사이였어요. 당연히 2차 계엄이라든가 군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포기할 뿐이 아니고. 누가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윤석열은, 김건희는 그렇게 뭐를 갖다가 자기가 일을 저질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끝까지 국회에 남았던 이유는 뭐냐? 아, 이 사람이 쉽게 포기. 설사 1차 그게 돼도 그럼 2차 계엄. 1차는 뭐 해갖고 국회에서 통과해갖고 했다 치자. 그럼 2차 계엄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럼 2차 계엄하면 또 국회의원이 다시 투표해갖고 2차 계엄도 다시 무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를 떠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자기 한동훈 체포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체포에 대해서 또 언급한 게 있는데 어떻게 한동훈이 얘기하냐. 여기서 제 팔다리 잡고 나가는 거 글쎄요. 그 그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와 한지아, 김성원, 조용태 이런 사람들 들고 나가는 거하고 그건 그 계엄의 최소한의 프레임 자체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 남아 있어야 됐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한동훈이 왜 국회 끝까지 남아 있었느냐? 이거는 스스로 자기가 인질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계엄을 갖다가 할 때 윤석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윤석열은 아이고 한송정님 여의도 토론회에 참석하고 한동훈 삼촌이하는 집회에도 참석하고 강원도 가는 길입니다. 아이고 한송정님 정말 감사합니다. 열정이 참 대단하십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송정님. 서필기정님 다시 보도록 해야겠네. 이거 정말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최근에 제가 본 영상 중에 한동훈 관련, 라방 포함해서 한동훈 관련 영상 중에 이런 영상은 정말 감동이고 마음에 울림이 있고 꼭 좀 보셨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그걸 갖다가 슈 영상으로 만들어 갖고 돌렸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윤석열이 명분을 뭐라고 삼았죠? 내가 왜 그걸 하느냐? 뭐 부정선거 그건 왜 깍두기로 들어간 거고 그 원래는 뭐예요? 민주당 때문에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민주당이 뭐 예산도 삭감하고 뭐 뭐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완전 마비를 시키고 온갖 특검은 다 해갖고 마비시키고 또 온갖 탄핵은 다 해갖고 뭐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시키고 누구 탄핵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정을 운영을 못하겠다. 이게 명분이었잖아요. 자, 명분이 그건데, 그러면 군인들이 딱 들어왔을 때, 뭐, 이재명을 갖다가 끌어내고 민주당 의원을 잡아가는 거는 그 명분하고 딱 맞죠. 윤석열이 계엄 선포했을 때 설명한. 그런데 만약에 잡아갈 때, 한동훈이 막 안 끌려가겠다 하면은 이제 사지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군인들이?
그리고 사지가 들린 채로 한동훈이 끌려나가고 한자가 끌려나가고 여기 김성원 의원이 끌려나가고 조영태 의원이 끌려가는 그 그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당이 안 된다. 왜? 아무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말은 갖다가 계엄할 때, 뭐, 민주당 폭거 때문에 그거를 알리려고 계엄을 했다. 아니, 근데, 민주당 잡아가는 건 당연한데, 왜 한동훈을 잡아가? 왜 한자를 잡아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계엄을 막기 위한 인질로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인질로. 여차할 경우에 끌려갈 거, 만약에 군이 투입이 됐다. 국회 안으로. 그래서 의원들을 갖다가 다, 끄집어낸다. 잡아간다. 그럼 그 중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 한동훈도 한지아이고, 김성원이 있고, 조용태도 들어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사진이 찍혀갖고, 또 녹화가 돼갖고, 그게 국민한테 퍼졌을 때, 윤석열은 뭡니까? 아무 계엄에 대한 명분을 못 갖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아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한동훈 대표의 얘기. 제가 이제 이거 쇼청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지층이 갖고 계시는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실망의 화살 끝이 저한테 다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막아야 했냐? 그리고 그걸 제가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나라가 망하는 걸 갖다가 지켜볼 수 없다. 네, 이게 한동훈 대표의 KBS의 회고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쇼청상을 보여드렸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게 또 이어서 나오는 얘기죠. 사실 정치란 무엇이냐? 정치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죽는 길인 줄 알고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게 찾아온 거고. 저는 여기서 그 한동훈 대표의 좀 새로운 면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순수하고 정의하고 그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진 예, 그런 사람이라는 걸로는 우리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예, 댕이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새로운 아이디. 동그라미님, 한소영님, 토론 오셨군요. 저도 다녀왔어요. 조심히 내려가. 정말, 동그라미님,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예, 한송영님, 정말 존경합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말이 정말 한동훈은, 이제는 성숙한 정치인이구나. 정치가 뭐라는 걸 아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동훈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란 무엇이냐? 그 길이 중요한 길을 알고도 때로는 가야 될 때가 있다. 그런 때가 있다. 죽는 길을 알면은 되게 피하잖아요.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이 명분이 있는 정치는 뭐냐? 이 길이 분명히 내가 가면 죽는 길인지 아는데 대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내가 하나 죽어서 그게 해결이 되면 그게 정치인의 길이다라고 알면서도 죽는 길이 잘 있어도 그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하는 그게 멋진 정치인. 그리고 저는 이 말이 참 와닿아요. 정치는 원래 그런 것인데 좋은 정치인이란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인인데 그리고 저한테 그게 찾아온 거다. 그러니까 그 정치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국회의원 300명도 다 정치인이고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뭐 야당 배지 안 단 사람도 정치인 엄청 많죠. 정치인의 길이라는 게 어떤 대한민국의 명분을 위해서 국민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설사 에 죽는 길이라도 때로는 내가 가야 될 때가 있다. 근데 그때가 그게 정치인데 그게 그날 나한테 찾아온 거라는 거야. 다른 조경태가 아니고 한지아가 아니고 나한테 나 한동훈한테 찾아온 거야.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을 갖다가 살 만큼 살아서 아시겠지만 인생에 사실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다 성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애 같은 어른이 있고 어른 같은 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인생의 성숙도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성숙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미성숙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많이 경험을 했겠지만 한동훈의 나이 지금 53세, 53세의 나이가 지금 뭐 70, 80 먹은 그런 정치인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훨씬 더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은 그렇게 사는 게 정치인인데 그 기회가 그 위험한 기회죠. 그 기회가 A한테 찾아올 수 있고 B한테도 찾아올 수 있고 C한테도 찾아올 수 있다. 근데 그날에는 누구한테 찾아왔느냐? 한동훈인 나한테 찾아온 거다. 그래서 내가 죽을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말 그 한동훈 대표는 이제 정치가 무언가를 아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한테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된다. 혹시 그동안 한동훈 대표한테 좀 실망하시거나 그런 분 있으면 꼭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방송했던 KBS 그 대담, 그거를 갖다가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크게 그렇게 기대 안 하고, 왜, 뭐, 한동훈이 나왔으니까 봤는데, 뭐, 처음부터 그렇게 기대는 안 했어요. 왜? 아니, 이 얘기를 우리가 한두 번 듣습니까? 계엄 얘기를, 한동훈이 얘기한 계엄 얘기를 갖다가 한두 번 들어요. 예? 컴백하자마자 매일매일 거의 얘기한 게 무슨 뭐, 북커선터에서도 계엄 얘기, 뭐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했니, 뭐 사과하고, 대국민 사과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 이 얘기를 갖다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근데 어제 그 방송은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얘기인데, 희한하게 똑같은 얘기인데, 한동훈이 엄청 많이 성숙했구나. 이 말의 표현이 있잖아요. 여태까지 했던 표현하고 완전히 달라요. 24분이니까 이게 긴 영상이 아니거든요.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음, 다시 한번 제가 썸네일을 보여드릴게요. 자, KBS에서 제작한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게 그날 그곳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면 바로 그렇습니다. 썸네일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052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52회라는 거거든. 계엄에 대해서 특집으로 쉬운 두 번째 방송을 갖다가 한동훈 방송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이 하루 만에 4천 개 이상 달렸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 이거 꼭 한번, 그러니까 이 표현하고 생각이요. 엄청 깊어졌어요. 그전, 그러니까 뭐 1월 달에 컴백, 2월 달에 컴백했나요? 2월 달에 컴백해서 얘기했던 계엄을 내가 왜 했고 탄핵을 왜 했고 이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많이 장고했고 깊게 생각했고 그래서 생각의 정리가 많이 됐고 이제는 거의 뭐 완벽한 정치인이 됐구나. 이 정신무장이 완벽하게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이 영상 보시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에 그 영상의 이제 마지막을 보면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치인의 실력이 대한민국과 시민의 실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이번 상황을 6개월 겪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정말 한동훈 대표가 이 얘기를 갖다 해줬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그 기층을 갖다가 분석하자면 여러분 대한민국만큼요 학력이 정말 세계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 학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졸업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옛날에 그 대학 졸업하듯이 대학원도 뭐 진학을 하잖아요. 네? 그게 뭐 취업난 때문에 그렇다, 뭐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대학원이라는 거는 석사예요. 어. 그러니까 대학원부터는 스페셜리스트인 거죠. 전문가인 거죠.
정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미국은요, 학력이 높을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미국의 평균 학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대학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대학 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어차피 거기는 뭐 대학을 안 가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을 굳이 안 가는. 독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독일은 아예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결정을 해요. 내가 직업 학교를 갈 거냐 아니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인문계를 지나갈 거냐. 그걸 언제 결정하느냐?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결정을 해요. 그래서 대학을 갈 거다. 그러면 그 인문계열 중고등학교 졸업해갖고 대학을 가는 거고, 나는 그냥 대학 안 가고 그냥 직장 생활을 빨리 뛰어들겠다. 그럼 직업 학교를 가요. 네.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그게 있었잖아요. 상고가 있었고 공고가 있었고 뭐 이게 뭐 여자는 여상, 아주 유명한 그 여상 출신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박정희 대통령 때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뭐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 그때는 그래도 그 유능한 친구들이 뭐 공고도 가고 유상도 가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학교 중에 특수상고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상고거든요. 상업고등학교. 그러니까 대학을 가지 않고 그냥 나는 졸업하고, 그때는요, 그때 졸업해도 뭐 은행에 취직하고 뭐 이런 거를 뭐 덕상고 졸업생은요 거의 100%, 거의 100% 취업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업인들을 생각하면 우리 기업인들은요, 옛날처럼 그렇게 뭐 기업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아니 요즘 기업인들이 세금 탈세했다는 기사가 더 많이 나오니까, 정치인들이 돈 받아갖고 문제 일으킨 기사가 더 많이 나오니까, 한국의 정치인은요 정말 이 나라가 200개 정도 있잖아요. 나라가 지금 200나라 200나라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4개인가 뭐 207개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이 200개 나라 중에요, 정치 수준은요, 뒤에서 10번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90번째다. 예. 그 정치인들의 수준을 보면. 하지만 우리 기업가 수준, 우리 경제 규모 세계 10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재벌들의 수준은 세계 10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아니, 삼성,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여러분, LG 있지 않습니까? LG 삼성. 제가 정말 25년 전, 30년 전, 그때 카자흐스탄을 갔다가 일주일 동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옛날에도 여러분 그 우리 시로 치면 이제 광화문 내거리 같은 수도의 큰 도로죠. 8차선 도로. 양쪽으로요. LG 깃발이 있어요. 무슨 태극기 걸려 있듯이, 성조기 걸려 있듯이, 그게 국기가 걸려 있는 게 아니라 LG 깃발, 회사 깃발이 알마티에 우리로 치면 광화문 사거리에 쫙 걸려 있는 거 보고 정말 내가 우리 기업은 세계 수준의 기업이고, 우리 기업인들은요 이미 옛날에 무슨 뭐 부정부패하고 밀수하고 이런 코랭이 담배 피던 시절의 기업가들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너무 높고 학력은 너무, 정말 제가 장담하건대 200개 나라 중에요, 평균 학력이 가장 높은 나라가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일본 그 여성분들, 그 아주머니들 만났는데,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러느냐. 한국 아줌마들의 교육열은 일본 아줌마들은 잽이 안 된다. 뺨을 친다.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한국 아줌마들의 교육.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근데 정말요. 정치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막고 있는 거예요. 정말 차라리 정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정치인이 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럴 정도로 대한민국이 왜 아직도 허덕허덕대느냐? 왜 대한민국은 아직도 선진국이 못 되고, 왜 대한민국은 그렇게 리스크가 있고 주가가 마음대로 못 오르고,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발전이 없느냐? 왜 성장이 항상 1%, 2%밖에 안 되느냐? 그거는 80%가 저는 정치인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른 사람들, 기업가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이번에 뭐 이재명 찍은 사람 뭐 책임지라 어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옵션을 두 개를 놓고, 어? 저도 윤석열을 찍었어요. 그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하고 이재명 딱 두 사람을 갖다가 정치권에서 내놓고, 이재명 찍을래, 윤석열 찍을래,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윤석열을 안 찍어요? 예?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재명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윤석열의 아바타를 갖다가 내놓고, 예? 아니, 그게 뭐, 김문수가 됐건, 한덕수가 됐건,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윤석열의 아바타 아닙니까? 이렇게 내놓고, 둘 중에 누굴 찍을래?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을 찍죠. 왜? 아니, 윤석열, 우리가 실체를 알았잖아요. 윤석열과 김건희 실체를 어떻게 이재명 찍은 사람을 갖다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정치권이 이거는 너무너무 후진적이고 너무너무 썩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한테 옵션을 다양하게 줘야 될 거 아니야. 예? 왜 딱 두 명 보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고 항상 그렇게 강요를 하냐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아, 블루마운틴님, 예, 맞아. 서울여상. 덕수상고, 서울여상, 예, 설린상고. 아니, 이게 또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아니, 강설민님, 예, 방송 열겠습니다. 이거 반갑습니다. 이게 왜 유명하냐면, 제가 야구를 좋아했거든요. 혹시 이 중고등학교 때 야구 좋아하신 분은요, 지금 여기 나오는 설린상고, 뭐 이런 거, 이제 덕수상고, 이런 야구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학교 자체가. 옛날에는요, 이게 프로가 생기기 전에, 프로는 또, 나중에 생기고, 프로가 없을 때, 프로야구라는 게 없을 때는 어디에 열광했느냐? 대학 야구보다는 고교 야구에 열광했단 말이에요. 고교 야구에. 대학 야구는 그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고고면 그냥 막 교복 입고 가갖고, 예, 난리를 치고 막 그랬습니다. 아이고, 정말, 블루마운틴이 기억이 참 좋으시다. 예, 서울여상, 설림승고. 그래서 제가 동대문 야구장을 갔다가 제 집 드나들듯이 정말 그때는 동대문 야구장에서 나 동대문. 예. 지금은 야구장이 없어졌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요. 저를 포함해서 정치인의 실력이 대한민국의 시민의 실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이번 상황을 6개월 동안 겪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힘도 마찬가지라고. 예. 이 정치인들의 수준, 예. 이 시민의 수준보다 못하고, 아니, 근데 왜 시민의 수준보다 못하면 시민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시민 위에, 왜 국민 위에 군림해갖고, 국민을 갖다가 탄압하고, 배나라, 감나라, 국민의 주머니를 쥐어짜고, 뭐를 갖다가 뭐 돈을 뿌려야 되는데, 너희들, 여러분 그 얘기 하세요. 이재명이 15만 원, 최소한 15만 원, 많게는 뭐 50만 원, 이렇게 뿌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 돌아다니는 그 짤을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그 돈을 갖다가 언제 수거하느냐? 12월 끝나면 우리가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1월 달에 1월 15일까지, 25일까지 연말정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 연말정산을 통해서 뿌렸던 돈을 갖다가 우리한테 징수를 그대로, 그대로 징수를 해갖고, 회수를 하겠다는 거야. 이게 뭐야? 6개월 전에 돈을 갖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본전 생각나니까 12월 마감해갖고 1월 달에 연말정산할 때, 그걸 갖다가 고스란히, 뺏는다? 정말 국민을 갖다가 개돼지로 합니까? 언제까지 이 수준 낮은 정치인들, 정말 그 한동훈 대표의 이 말이 정말 정치인들 수준이 국민의 발바닥, 떼꿈만지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갖다가 쥐락펴락하고 국민들을 갖다가 쫄로 보고 그렇게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블루마운틴. 난 그때 덕수상고 팬이, 아이고, 덕수상고 하시네. 덕수상고가 이 동대문이면 바로 맞은편에 있었어요. 덕수상고. 예. 그래갖고, 덕수상고. 저도 잘 압니다. 동대문 야구장으로 보러 갔었는데, 대표님이 추억 소환해 주시네요. 예. 그렇죠. 예.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름다운 추억이죠. 학생 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난리 나갖고 이기면 막 흥분해갖고 지면은 막 태산이 무너진 것처럼 예, 그러던 시절이 있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제 그 한동훈 대표의 그 영상을 24분짜리 KBS 영상을 보고 묵상을 한 결과 오늘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갖다가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100년에 한 번 나오는 그 귀인인 한동훈을 보내줄 때는 한동훈이 역할이 여기서 끝나라고 보내주진 않을 거다.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대하지 못한 어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거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영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한번 한동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져, 희망을 가져.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한 구절은 이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이는 내 생각, 이 내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한동훈이죠. 예. 100년에 한 번 나오는 귀인을 우리한테 보내셨는데 내가 보낸 일, 그 한동훈이 해야 될 일에 형통함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헛되이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분명히 한동훈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끄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다시 한번 저희가 희망을 갖고 한동훈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의 상가영성TV 방송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32분이 보고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게 목표가 30분 방송인데 50분 방송이 됐네요. 자, 여러분 즐거운 일요일 저녁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또 변함없이 내일 월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한통령 정기방송에서 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